오늘 있었던 그 에듀케이셔널 라운드 109번 해설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A, B, C, D까지 해설을 할 거예요. 전 대회 중에 A, B랑 D를 풀었고 C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끝나고 나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나온 A, B, C, D 순으로 얘기를 할게요. A번 문제는 포션 메이킹. 이 문제는 그 어떤 빈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다가 그 물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뭘 퍼 넣어요. 그러니까 그 뭘 퍼 넣는데 퍼 넣을 때 1리터씩만 퍼 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물이랑 그 매직 에센스. 이 마법의 정수랑 물을 그 퍼 넣어서 정확히 K%인 그 용액을 만들고 싶대요. 그때 우리는 그 퍼 넣을 때 1리터씩만 퍼 넣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확히 K%짜리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 몇 번 퍼넣어야 되는가 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짜리 용액을 만들려면 그 물을 97번 퍼넣고 그리고 가루를 3번 넣어서 그 총 100번 퍼넣어야 되고요. 100%짜리 용액을 만들려면 그냥 에센스 한 번만 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답이 1이고 25%짜리 용액을 만들려면 그 에센스 한 번 그리고 물 3번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일 적게 그 퍼 넣었을 때 최소 몇 번 퍼 넣어야 이게 그 우리가 원하는 용액이 되느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게 뭐 문제가 한 그 1에서 100까지 들어오죠. 그죠? 0도 나오나? 0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에서 100, 1%에서 100%짜리 용액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기서 그 E가 에센스고 W가 그 워터라고 할 때 E 더하기 W 나누기 2는 100분의 K다 라는 거를 그 만족을 시키는 어떤 특정한 정수 E랑 W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 아무리 그 많이 넣어도 우리는 E 플러스 W가 1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 플러스 W가 100이라는 건 그 E는 K고 그리고 E 플러스 W는 100 마이너스 K면 그러면 우리는 그 100번 넣어서 어떤 용액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 100번짜리 해답이죠. 실제로 여기 그 인풋 아웃풋 예제에서 3%짜리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100번 넣는 해답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거보다 적게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좀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100%짜리는 한 번만 넣으면 된다. 라는 건 그 여기를 보면은 W는 1이고 E는 0인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분의 K라는 걸 어떻게 약분을 해가지고 여기도 정수고 그러니까 위도 정수고 아래도 정수인 형태가 되면 그 E 플러스 W 나누기 2로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이걸 비례식을 다르게 써보면 그 K 곱하기 2 플러스 W는 102가 된다. 전혀 간단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간단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시 쓰면 좋을까? 음, 뭐 대충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W가 W가 어떤 값이 있을 때 E가 어떤 값이 되어야 그 100분의 K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W를 적당히 1에서 그 정확히는 그 W가 아니라 2를 바꿔보는 게 좋겠죠. 2를 1에서 100까지 바꿔보면서 그러면 W는 어떤 값이 되냐? W가 어떤 값이 되어야 이게 100분의 K가 되냐? 이런 W가 존재하느냐? 라는 거를 그 모든 가능한 2는 1에서 2는 100까지에 대해서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해봤을 때 제일 작은 2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찾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2랑 W가 되겠죠. 그러면 찾았을 때 2 플러스 W를 출력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서 나온 25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100분의 25는 2 플러스 W분의 2이길 바래요. 그러면 2는 1에서 W는 그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정수회가 존재한다는 걸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 2 플러스 W를 4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이고요. 아무리 적어도 2가 1에서 100 사이에 답이 하나는 나오거든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2는 1에서 100까지 중에 그 가능한 정수의 2, W를 찾아서 그걸 출력하면 됩니다. 약간 말로 하려니까 그렇게 조금 간단치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i만큼 넣고 용액을 100-i만큼 넣었을 때, 네,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간단한 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최소 공배수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이렇게 풀었어요. 전 그냥 어차피 인풋도 100개밖에 안 들어오고 100개 100번씩 돌려도 되기 때문에 전 1부터 100까지 물을 이만큼 넣었을 때 나머지 용액에 에센스를 몇 만큼 넣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풀었어요, 전. 그렇죠? A는 생각나는 풀이를 풀면 돼요. 네, 최소 공배수로 푸는 게 더 간단해요.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 나누기 K를 약분을 해서 뭔가 약분이 돼가지고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그게 제일 간단한 2 플러스 W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플러스 W가 제일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2 플러스 W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이 더 간단한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시작했더니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로 푸는 경우가 더 많고요. 뭐 이렇게 반복문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A번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B번으로 가보죠. B번 퍼뮤테이션 소트. 이거는 일종의 네, 컨스트럭티브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의 수가 한 번씩 등장하는 배열이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렬을 하고 싶은데 그걸 정렬하기 위해서 이 배열의 일부를 골라서 정렬을 한대요. 근데 이때 절대로 배열의 전체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골라가지고 정렬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골라서 정렬하고 이렇게 골라서 정렬하는 식으로 그 일부를 골라서 정렬을 하는 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때 몇 번 정렬해야 이게 주어진 수녀를 가지고 몇 번 정렬해야 그걸 정렬된 배열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한을 구해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도 이거는 이 문제의 답은 몇을 안 넘는다라는 걸 구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나쁜 경우가 뭘까요? 제일 나쁜 경우를 하나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4, 3, 2, 1이라고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원래 순서대로 할 수가 있냐? 일부만 정렬해야 된다는 조건은 어떻게 까다로운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4, 3, 2, 1이라고 병렬되어 있는 건 우리는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4를 맨 뒤로 보내는 거랑 2를 여기 맨 앞으로 보내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걸 해봅시다. 4, 3, 2, 1을 이렇게 세 개를 골라요. 그러면 2, 3, 4, 1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4를 여기로 보냈으니까 그 4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자리로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럼 이렇게 정렬합니다. 그러면 2, 1, 4, 2, 1, 3, 4가 돼요. 그리고 이제 1을 왼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1, 2, 3, 4가 되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배열도 만약에 우리가 그 1, 2, 3, 1, 2, 3, 4만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50까지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뭐 50부터 1까지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정렬하고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정렬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3번 안에 풀린다라는 걸 이 시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한이 3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한인 3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어떤 경우에 3이 등장하느냐? 우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3이 상한인 걸 알겠으니까 0인 경우는 정렬이 돼 있는 경우는 0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3이 그러면 우리는 이 0이랑 3 사이에 어떤 경우가 0이고 어떤 경우가 1이고 어떤 경우가 2고 어떤 경우가 3인지를 케이스를 분류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인 경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주 거꾸로 있는 게 3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보다 코스트가 적겠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정도 배열을 만들어 보면은 뭐 3, 4, 2, 1이라고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이거랑 다르게 4를 한 번에 맨 뒤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맨 뒤에 있는 1을 맨 뒤가 아닌 자리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하고 그러면 4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하면 끝나요. 이런 경우에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제일 끝값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전체를 정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 빼고 전부를 정렬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 빼고 전부를 정렬하면 정렬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런 경우는 4가 맨 뒤에 들어가 있고 3, 2, 1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1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경우를 0, 1, 2, 3에다가 다 집어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이 0, 1, 2, 3이 되는 경우에다 다 집어 넣어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0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 1은 끝쪽 하나는 정렬이 돼 있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이런 경우가 1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 끝이 반대쪽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둘 다 원래 자리에 없는 경우가 2가 되죠. 그리고 왼쪽 끝이 오른쪽 끝에 있고 오른쪽 끝이 왼쪽 끝에 있는 경우가 3입니다. 이렇게 케이스들을 다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2를 제일 기본적인 경우로 쓰죠. 왜냐면 2가 제일 조건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2라고 해놓고 우린 배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0인가 1인가 3인가를 체크를 하고 아니면 2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쪽 코드에서 해놨는데 이쪽 코드를 보시면 그러니까
A를 받아요. 그리고 정렬해 봅니다. 정렬된 거랑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미 정렬이 돼 있으면 0이죠. 그리고 그 한쪽 끝은 정렬이 돼 있으면, 한쪽 끝이 정렬이 돼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만 정렬 한 번 하면 끝이죠. 그러면 1이에요. 그럼 1을 출력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주 끝끼리 다 뒤집혀 있으면, 그러니까 1이 5에 있고 5가 1에 있고, 그러면 마지막 끝이 서로 뒤집혀 있으면 그럼 3이에요. 그게 아닌 모든 경우는 2죠. 이렇게 그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출력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일반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뭐 어떤 관계에 따라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으려면 이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그 특수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더 적은 값이 나오거나 큰 값이 나오는지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출력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그 되게 그 평범한 방법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제일 끝값이 어디 들어가 있냐가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끝값 하나 빼고 다 정렬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렬했을 때 끝값을 다른 쪽 끝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C번 문제인데요. 이 C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구현이 좀 끔찍한 문제였죠. 이 문제 정의를 보면은 어떤 1차원 1차원 어떤 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격자 어쨌거나 1차원 직선이 있고, 그리고 그 벽이 한쪽 끝 0에 있고, 그리고 다른 쪽 끝 M에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로봇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다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왼쪽으로 1 아니면 오른쪽으로 1로 움직입니다. 이때 로봇이 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원래 가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로봇들끼리 부딪혔을 때가 문제인데요. 로봇들끼리 부딪혔을 때는 어, 로봇들끼리 부딪힌 좌표가 정수 좌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표 3에서 부딪혔다. 3에서 로봇 두 개가 부딪혔다. 그러면 그게 두 개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사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정수가 아닌 좌표에서 부딪혔다. 만약에 2.5에서 부딪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이 규칙 하에서 어떻게 해야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서 언제 폭발하고 어떤 건 영영 폭발하지 않는지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 정수 좌표에서 만나고 어떤 경우에 정수가 아닌 좌표에서 만나는가라는 거예요. 이 정수 좌표에서 만난다라는 건 어떤 그 좌표가 i란 좌표랑 j란 좌표가 있을 때 i 플러스 j의 값이 이쪽도 정수고 이쪽도 정수고 같다 그러면 항상 짝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딪히는 두 로봇이 있을 때 부딪히는 로봇이 한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한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항상 시간이 흐를 때마다 짝수였던 건 홀수로 가고 짝수였던 게 홀수로 가고 홀수였던 건 짝수로 가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좌표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건 두 개의 좌표의 합이 이쪽도 홀수고 이쪽도 홀수거나 이쪽도 짝수거나 이 짝수고 이쪽도 짝수거나 같은 식으로 항상 합이
짝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수들의 어떤 그 좌표들의 합이 짝수다라는 건 짝수 시간일 때는 그 전부 다 짝수 좌표나 홀수 좌표에 몰려 있고 홀수 시간일 때는 반대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기 좌표가 홀수인 것들이랑 초기 좌표가 짝수인 것들이랑 서로 나눠가지고 그 홀수인 것들은 홀수인 것들끼리만 부딪히고 짝수인 것들은 짝수인 것들끼리만 부딪히려고 가정을 하고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이 전체 좌표가 여기서부터 m까지죠. 그러면 우리는 총 그 2m 만큼의 거리를 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봇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로봇의 좌표가 항상 시간이 하나 지날 때마다 홀수나 짝수로 그 바뀌는데 그 두 로봇이 부딪혔을 때 좌표는 그 이쪽으로 가던 게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던 게 여기 있다고 하면은 그 이 왼쪽으로 가던 로봇은 오른쪽에서부터 좌표를 다시 세면 두 개의 좌표를 합하면 2m이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로 홀수인 로봇들은 그 그러니까 홀수인 것들끼리는 그 정수 좌표에서만 만나고 홀수 짝수 홀수는 정수 좌표가 아닌 곳에서만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홀수인 것들 따로, 짝수인 것들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걸 정렬을 해서 이, 이 M자리 배열 위에 로봇이 몇 개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왼쪽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충돌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걸 충돌을 하는 걸 세려면 이 m이 꽤나 크거든요. m이 되게 작은 수면 그냥 시간을 하나하나 흘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m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이 먼저 충돌하는지를 그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그 배열해서 제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요. 이거를 여러 번 그 패싱을 할 거예요. 이 전체 배열을. 이게 어떤 식으로 풀게 되냐면 우리는 결국은 그 제일 왼쪽에 있는 로봇부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로봇까지 그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그 왼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죠. 이게 전부 홀수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홀수인 거나 짝수인 것만 따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따로 그 한쪽에 대해서 풀고 나머지 다른 쪽에 대해서 따로 풀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규칙들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린 여기서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로봇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같은 방향 이렇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들은 반드시 부딪힙니다. 반드시예요 이건. 왜 반드시냐? 그 왼쪽에 있는 어떤 로봇도 그 오른쪽에 있는 어떤 로봇도 얘네들이 부딪히는 걸 방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RL이라는 구조가 발생을 하면 그 RL을 이 배열에서 지워요. 그리고 이 몇 번 시간에 터졌다고 마킹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전체 배열에서 RL을 찾을 때마다 그거를 지우고 만약에 RL이 지워지는 걸로 인해서 여기에 있던 R이랑 여기에 있던 L이 부딪혔다. 그러면 그것도 지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그 왼쪽에서부터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 편해요. 왼쪽에서부터 이 전체 배열을 가지고 L, R, R, L, RL이네 하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면서 저기 그 답에다 넣어야겠죠. 답으로 그 몇 번 로봇이 어디서 충돌했는지를 적어야 되니까 거기다 넣고 그리고 그 RLR, R, L, RL이니까 지우고 R 이렇게 하고 나면 항상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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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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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꼴만 남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그 다음 스텝 2로 가보죠. 스텝 2는 항상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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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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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꼴만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충돌할지를 예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충돌을 하냐면
이러면 끝에서부터 충돌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왜냐면 얘가 제일 먼저 갔다가 돌아오죠.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왼쪽으로 가는 이거랑 충돌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일 끝에서부터 두 개를 충돌시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왼쪽에서부터 두 개 봐서 충돌하면 이렇게 두 개씩 자릅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잘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세 가지 중 하나로 이 남은 게 떨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네 가지 중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거나, L만 하나 남았거나, R만 하나 남았거나, 아니면 L이 하나, R이 하나 남은 경우죠. 그 하나만 남았거나 하나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요. 근데 L이 하나 남고 R이 하나 남는 경우에는 스텝 3가 들어가요. 스텝 3는 그 정말 마지막 두 개 가지고 충돌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블록에서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는데 얘는 여기까지 갔다 와서 여기로 와서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와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 경우까지 처리를 하고 나면 배열에 그 L이나 R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하나만 남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이하로 남으면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쪽을 처리를 했으면 나머지 한쪽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말로만 했지만 이 첫 번째 이 부분, 그러니까 RL을 충돌을 시키고 땡겨오는 이 부분이 조금 구현이 간단치는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스택을 쓰면 편하고요. 스택을 써서 그 여기가 RL이 되면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왼쪽에서부터 스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 터지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하나는 그 돌아오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가는 그 거리의 합이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합이죠. 저희 집 개가 좀 짖고 있는데요. 왜 저래? 이래서 1시 35분이 더 편하다니까. 네,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른쪽 끝인 경우에도 이렇게 갈 때 이쪽이고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번 부딪히고 여기까지 다시 올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이거 더하기 이거만큼 움직이죠. 그럼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두 번째 스텝에서 구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만큼이랑 또 그리고 이만큼이랑 전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좀 복잡하거든요, 구현하려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짝수인 거랑 홀수인 거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앞에서부터 스택에다가 넣어서 그 두 개씩 봐서 그 오른쪽 왼쪽인 경우가 있으면 자르고, 나머지를 앞에서부터 두 개씩 끊어서 보고, 뒤에서부터 두 개씩 끊어서 봐서 그 L이나 R 자르고, 그리고 다 자르고 두 개 남으면 그 두 개를 부딪히게 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네,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일단 맨 앞부분에 스택을 쓰는 게 좀 중요해요. 스택이나 아니면 트리를 써도 되는데, 트리를 쓰면 그 포인터 관리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택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트리 쓰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번 문제, 그 10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저희 집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풉니다. 이래서 낮에 방송을 못하겠어. 다음으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정의가 꽤나 간단한 문제죠. 그 1부터 n까지 그 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자들이 있고, 어떤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 의자는 1이고, 사람이 앉아 있지 않은 의자는 0입니다. 이때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는 게 보장이 돼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 1에 있던 사람들을 1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0이었던 자리로 옮기고 싶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1이었던 자리에서 0으로 한 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때 어떻게 이동을 그러니까 그 최적의 방법으로 이동했을 때 최단 거리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1, 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번이 여기로 가서 3, 1번이 여기로 가서 3, 그리고 3번이 여기로 가서 3 그런 식으로 구인 거죠. 뭐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풀이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DP로 풀었는데 우리는 사실 1인 배열을 5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이었던 것들이 들어있는 배열을 5라고 하고 그리고 0이었던 것들이 들어있는 배열을 뭐라고 했지? F라고 합시다. 프리 F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미 누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랑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몇 번 사람까지 이동했고 몇 번 자리까지 사용했는지를 DP를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린 어떤 2차원 배열의 이 점화식의 결과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 식을 5, F에 대해서 이쪽이 5고 이쪽이 F라고 할 때 우리는 몇 번째 자리를 몇 번째 사람한테 주냐 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F를 바로 건너뛰는 경우, 그러니까 다음 자리에 주기 위해서 그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 F-1이 되고요. 그리고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자리랑 이동했을 때 코스트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앤서 5-1, F-1에다가 플러스 사용했을 때 거리죠. 5 그러니까 이 배열을 OCC라고 배열 이름을 만들고 마이너스 사용했을 때 거리라고 하고 그 둘의 최소값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사용을 해서 이 테이블을 채우면 우리는 그 마지막 사람, 마지막 자리까지 사용을 했을 때 이 자리에 호스트가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일단 아마도 제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답일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 다른 해법으로 푸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장 아까 그 하이퍼볼링님이 말씀하고 지나가신 건 자신은 MCMF로 풀었다라고 하시고 뭐 DP로 풀고 그리디로 풀고 심지어는 오더 N짜리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도 들고 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DP로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DP가 아마 제일 간단한 솔루션일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정화식대로 저는 그 마이너스 자리를 사용하는 경우랑 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 자리로 넘기는 경우로 만들어서 2차원 DP로 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블이 아무리 커도 이쪽이 n, 이쪽이 n 정도인 n 제곱짜리 DP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질문이 있는 분 있나요? 참. 닫아도 크게 들려. 네, 제가 1시 35분에 방송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풀인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잔단 말이에요, 밤엔. 아, 오늘 C에서 너무 시간 많이 빨렸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택을 쓰면 되게 포인터 처리가 간단하거든요. 근데 트리 위에서 그거 하다가 포인터 잘못 건너뛰어가지고 이게 2개씩 잘라야 되잖아요, 그거를. 2개씩 자르는 부분 잘못 구해내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결국 못 풀었어.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잘 가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에듀케이셔널 C가 그렇게 이게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이런 문제가 C에 못 나올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현도 그렇게까지 끔찍하진 않아요. 근데 좀 제일 좋지 않은 방향,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좀 꼬일 뿐이죠. 제가 그러다가 좀 많이 꼬였고. 네, 그죠. 그러니까 대회 시간 중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대회 시간 중에 좀 자료 구조 잘못 골라가지고 왜냐면 보통은 바로 답이 생각난 자료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푸는 게 보통은 좋은데 C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대회에서
근데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아, 뭐 됐고. 오늘은 좀 별로였고. 오늘 퍼포먼스는 1900밖에 안 나왔고. 아, 근데 코딩 테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건 잘 안 나오지 않나? 코딩 테스트에는 막 홀짝을 나눠야 되는 경우를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였으면 그냥 무조건 부딪혔을 거예요. 홀짝 없이. 그거 빼면 코딩 테스트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딪히고 몇 번이랑 부딪혔냐 정도만 출력하면 되겠죠. 언제 부딪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정수가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티드였으면 50점은 까먹었겠다라는 거죠. 오늘. 에이 뭐 더 잘 나온 날도 있고 안 나온 날도 있는 거니까.